윤곽 수술을 할 때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해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백인수입니다. 안면윤곽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 또는 안면윤곽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 볼처짐과 살처짐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안면윤곽 수술 후에 발생한 볼처짐 또는 살처짐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면 윤곽 수술 후 살이 처지는 원인을 알아보면 얼굴의 구조부터 알아봐야 될 텐데요. 얼굴은 크게 봤을 때 피부 밑에 피하 조직들, 지방층, 그리고 뼈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면 윤곽 수술은 뼈의 볼륨을 줄여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얼굴에 내용물이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얼굴에 내용물이 줄어들었을 때 겉에 피부 또는 연부 조직이 남아도는 현상을 살처짐 또는 볼처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원인 때문에 수술 후에 발생한 볼처짐을 거상수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안면윤곽 수술 후에 항상 볼처짐이나 살처짐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면윤곽 수술을 할 때 의사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안면 유지인대라든지 다른 처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려고 하고 수술 후 봉합에 있어서도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안면윤곽 수술 후에 볼처짐이 심하게 온다든지 볼처짐이 항상 온다든지 이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실 때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면윤곽 수술 후에 살처짐을 개선하는 방법은 실리피팅이라든지 또는 리프팅 레이저라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 남아도는 피부나 연부 조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안면 거상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물이 줄어든 얼굴에서 줄어든 내용물에 맞춰서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 준다면 거상술로 남아도는 피부나 연부 조직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얼굴이 큰 경우에 안면윤곽 수술을 하게 되면 얼굴이 작아질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굴에는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면윤곽 수술을 하기 전에 CT라든지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서 내 얼굴에서 뼈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고 연부 조직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교적 뼈가 크고 피부가 얇은 분들에서는 볼처짐이 좀 덜 오는 편이고 반대로 골격이 작고 피부가 두껍고 지방이 많은 분들이 볼처짐이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면윤곽 수술을 할 때 피부가 얇고 지방이 적은 분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윤곽 수술을 할 때 살을 빼고 오는 것을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을 빼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피부가 두껍고 지방이 많다 그러면 수술 후에 피부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마음속에 항상 염두에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본인이 지방이 많고 좀 피부가 두껍고 또는 나이가 좀 많아서 30대 중후반 이후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후에 살처짐이 약간 생길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안면윤곽 수술의 효과를 많이 보시려면 피부가 얇고 얼굴에 지방이 적은 분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살이 좀 쪄 있다든지 하는 상태라면 윤곽 수술의 효과를 좀 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윤곽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하신 후에 받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살을 뺀다든지 얼굴에 지방 흡입을 한다고 해도 내용물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가 남아도는 현상에 대해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리프팅 시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윤곽 수술 후에 안면 거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수술 후 한두 달 이내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윤곽 수술 후에 볼처짐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윤곽 수술의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진 최소한 3-4개월 이후가 윤곽 수술 후에 살처짐을 평가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조금 더 길게 본다면 5-6개월 이상 수술 경과가 지났을 때 수술 후 살처짐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술하는 것이 아무래도 수술 후에 살처짐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제 처진 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당길 때도 훨씬 더 수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곽 수술 후에 안면 거상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안면 거상 하신 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뼈 수술을 받지 않으신 분의 안면 거상과 안면 윤곽 수술을 받으신 분의 안면 거상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술 전부터 안면 윤곽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수술 전 엑스레이나 CT 검사를 통해서 안면 윤곽 수술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볼처짐의 원인이 광대뼈의 불류압일 수도 있고 본인의 불독살이 아닌 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엑스레이라든지 CT를 촬영해서 안면 윤곽 수술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 안면 윤곽 수술 후에 2차각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있는데 수술 후에 턱 수술과 사각턱 수술 이 사이에 있는 뼈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안면 거상을 하더라도 이쪽 부분에 울퉁불퉁한 부분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엑스레이나 CT 검사를 통해서 턱선이 매끈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면 윤곽 수술 후에 펼쳐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안면 윤곽 수술을 받으실 예정이신 분이라면 이런 볼처짐이나 살처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시고 안면 윤곽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 이미 안면 윤곽 수술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런 볼처짐을 해결하는 방법이 안면 거상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해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백인수였습니다.